요양보호사 국가고시 합격을 위한 기출문제 마스터 클래스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이 까다로워하시는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파트의 표준교재 핵심 내용을 기출 분석을 통해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대상자와 대화할 때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한데요. 팔짱을 끼거나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것,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는 것은 거부감이나 위협을 줄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정답은 몸을 약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는 대상자에게 깊은 관심과 경청의 태도를 보여주는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죠. 공감적 반응에 관한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녀를 못 만나는 대상자의 외로움, 어떻게 공감할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단순히 위로하거나 화제를 돌리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느끼는 허전함이라는 감정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마이너스 전달법 문제입니다.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대상자에게 비난 없이 내 마음을 전달해야 하죠. 옷을 안 갈아입으니 건강이 걱정된다는 표현이 정답입니다. 3번처럼 싫으시군요라고 하는 건 공감적 반응일 뿐 나마이너스 전달법이 아니라는 점 주의하세요. 산책을 거부하는 어르신께 드리는 나마이너스 전달법입니다.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된다는 표현이 정답이죠. 행동, 영향, 느낌, 바람이라는 4단계 구조를 기억하세요. 주어를 너가 아닌 나로 시작해야 비난이 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와는 어떻게 소통할까요? 이쪽, 저쪽 같은 애매한 표현은 금지입니다. 시계 방향을 기준으로 삼시 방향에 물이 있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죠. 무엇보다 사물 정보를 전달할 때는 촉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대화할 때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건 오답입니다. 고음역대 난청이 많아 오히려 더 듣기 힘들거든요. 정답은 밝은 장소에서 입모양을 크게 보여주며 말하는 것입니다. 독순술, 즉 입술 읽기를 보완해 주는 것이죠.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자주 인식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12시 점심시간입니다. 여기는 식당입니다. 라고요. 이름과 존칭을 섞어 일관성 있게 대하는 것이 현실감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정치적 견해처럼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도 경청은 중요합니다. 여기서 경청은 동의가 아니라 수용입니다. 판단을 보류하고 의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적극적 경청의 핵심입니다. 손자에게 용돈을 주고 싶어하는 어르신께는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라고 반응하는 게 좋습니다. 숨은 감정을 포착해 판단 없이 반영해주면 이것이 바로 참된 공감이 됩니다. 절대 비판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말하기 힘든 언어장애 대상자분들 알아듣기는 잘하시니까 크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판이나 문자판을 활용해 표현을 도와주세요. 답변을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가장 큰 지원입니다. 난청 대상자와 대화할 때의 프로토콜입니다. 대화 시작 전에는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의를 환기하고 대화 중에는 눈을 맞추며 반복하세요. 청각 단서가 부족하니 시각적 단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눈짓과 입모양으로 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바로 노인성 난청 대상자입니다. 시각 정보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청각 기능 저하를 시각적 보조로 메워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시설을 안내할 때는 항상 대상자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을 설명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가 아니라 삼시 방향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진압력 장애 대상자가 화장실을 못 찾는다면 단순히 말로 설명하지 마세요. 직접 데리고 가서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라고 보여주고 표시를 확인시켜주는 직관적인 시각 기호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비언어적 소통, 다시 강조합니다. 간간히 미소를 짓는 건 소통을 부드럽게 합니다. 하지만 팔짱을 끼거나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것,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피해야 할 금기 사항입니다. 대상자가 귀를 대고 듣는다면 난청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면에서 입을 크게 벌려 천천히 말씀하세요. 고음은 피하고 중저음으로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에게는 복잡한 건 금물입니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 단계적으로 제시하세요. 주변 자극을 최소화하는 환경 설정도 잊지 마세요. 언어장애 대상자와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사용하세요. 입력은 잘하시지만 출력만 어려우신 상태니까요. 답변하실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시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가 활동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대상자에게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지와 신체 기능에 맞춰 음악 감상, 산책, 퍼즐 등을 추천하세요. 다만 치매 어르신께는 익숙한 길을, 심근경색 어르신께는 무리한 등산을 피하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식사를 거부하는 어르신께는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 라고 말씀하세요. 비난 없이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나마이너스 전달법입니다. 방어 기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어르신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전 요양보호사를 그리워하는 대상자에게는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하셨나봐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라고 대답하세요. 그립다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참된 공감입니다. 가족과 소통할 때는 객관적인 상태 보고가 필수입니다. 요양보호사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나 사적인 갈등 개입은 금물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 교류 트라이앵글을 명심하세요. 사적인 통화를 길게 하는 동료에게는 중요한 전화를 못 받을까봐 조바심이 나네요 라고 표현하세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내 상황을 말하면 상대의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해력 장애 대상자에게는 복잡한 설명이 독입니다. 짧고 간결하게 실물과 그림판을 이용해 단계적으로 소통하세요. 인지 부하를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가 아픈 치매 대상자에게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라고 물으면 어르신은 혼란스럽습니다. 대신 배를 짚으며 여기가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직관적인 질문이 좋습니다. 비언어적 소통의 기본은 존중과 수용입니다. 몸을 약간 기울이고 적절한 시선을 보내며 가끔 미소 짓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반면 팔짱을 끼거나 손가락질, 시선 고정은 무조건 피하세요. 식탁에 밥풀이 말라붙어 있다면 밥풀이 말라붙어 설거지가 힘드니 물에 담가주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상대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과 내 느낌, 그리고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나마이너스 전달법 4단계입니다. 외롭다는 대상자에게 우울증이네요 라고 진단하거나 이야기나 하죠라며 주제를 돌리는 건 공감이 아닙니다.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라고 어르신의 감정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 그것이 정답입니다. 라포는 마음의 유대입니다. 대상자가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다면 라포가 잘 형성된 것이죠. 라포가 없으면 대화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믿음과 공감을 쌓는 선순환을 만드세요. 주의력 결핍 대상자와는 익숙한 사물로 대화하세요. 산만한 환경은 피하고 구체적이고 익숙한 주제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인지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전 보호사가 좋았다는 어르신에게 제가 더 잘할게요 라고 하거나 변명하지 마세요. 그분이 참 잘하셨나 봐요 라고 아쉬움을 인정해주고 저도 노력할게요 라고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듣는 걸 방해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선택적 경청, 상대가 말할 때 미리 답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조언이나 비판을 먼저 하려는 태도죠. 이 세 가지를 경계하세요. 며느리 험담을 하실 때 동조하면 편가르기가 되고 무시하면 감정이 상합니다. 며느님 때문에 서운하셨군요라고 감정만 수용해주세요. 동의도 회피도 아닌 판단 보류가 정답입니다. 시각장애 대상자 소통은 3단계입니다. 첫째, 12시 정면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설명하세요. 둘째, 여기 대신 3시 방향처럼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셋째, 접촉 전에는 반드시 말로 먼저 알려주세요. 이해력이 낮은 대상자에게는 그림판과 실물, 손짓을 사용하세요. 아이처럼 대하거나 반말을 쓰는 건 금물입니다. 짧은 문장으로 직관적인 인식을 돕는 것이 훌륭한 소통 지원입니다. 간섭이 싫다는 어르신께는 간섭받는 것 같아 속상하시군요라고 그 감정부터 인정해주세요. 어르신이 화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속상함을 속상하시군요라고 읽어주는 것입니다.
업무 시간 외 전화는 나마이너스 전달법이 필수입니다. 업무 외 전화는 제가 일을 못해서 힘이 드니 업무 시간에 해주세요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세요. 전문성을 유지하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언어장애 대상자에게는 폐쇄형 질문을 하세요. 말을 직접 하기 힘드니 눈 깜빡임이나 고개 끄덕임으로 예, 아니오를 대답하게 하는 것이죠. 충분히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답입니다. 노인성 난청은 고음이 아닌 중저음으로 차분히 말씀하세요. 소리 크기보다 중요한 건 발음입니다. 밝은 곳에서 입모양을 크게 보여주며 말하면 어르신이 훨씬 잘 알아들으십니다. 경청은 동의가 아니라 수용입니다. 의견이 달라도 일단 판단을 보류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내 잣대로 해석하거나 짐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청의 메커니즘입니다. 동료의 사적인 부탁이 부담스럽다면 계속 부탁하시면 제 생활에 지장이 생겨 걱정되니 사적인 부탁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정중히 거절하세요. 이것이 나마이너스 전달법의 정석입니다. 시각장애 대상자 소통의 대원칙 잊지 마세요. 사물은 시계 방향으로 설명하고 말을 먼저 건넨 후 신체 접촉을 하세요. 여기, 저기 대신 구체적인 방향 지시가 필요합니다. 주의력 결핍 대상자에게는 계단식 접근이 답입니다. 단순하고 구체적인 활동부터 명확하게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확장하세요. 산만해지기 쉬우니 복잡한 일은 피하고 단순하게 쪼개어 가르치세요. 돌아가신 영감님을 그리워하는 어르신께는 시간 지나면 괜찮아요라고 하지 마세요. 자상한 분이셔서 더 그리우시겠어요라고 어르신의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 그것이 정답입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다시 확인합시다. 눈높이를 낮추는 건 존중의 표현입니다. 시선은 한 곳에 고정하지 말고 적절히 움직여야 편안함을 느끼십니다. 팔짱 끼기는 절대 금지, 몸은 약간 기울여 관심 있게 들어주세요. 이해력이 낮은 대상자에게는 긴 설명 대신 짧은 문장이 최고입니다.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짧게, 때로는 그림판을 보조도구로 써서 직관성을 높이세요. 노인성 난청 어르신께는 신체 접촉으로 시작을 알리고 입모양을 크게 보여주며 말하세요. 고음의 큰 소리는 소음으로 들릴 뿐입니다. 차분한 중저음으로 명확하게 소통하세요.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어르신과는 익숙한 사물을 주제로 대화하세요. 새로운 정보보다는 어르신이 평소 잘 아는 구체적 주제가 집중력을 높입니다. 조용한 환경, 이것이 핵심입니다. 딴청구리는 동료에게 다른 곳을 보니 제가 어디까지 말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비난 없이 내 느낌을 말하는 나마이너스 전달법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공격하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에게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건 직접 만져보게 하세요. 대화 시작 시에도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은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말로 먼저 존재를 알리세요. 언어장애 대상자에게는 복잡한 서술형 질문 말고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을 하세요. 손짓이나 눈 깜빡임으로 대답하는 것, 이것이 의사소통의 효율을 높이는 비법입니다. 진압력 장애가 있다면 현실을 자주 상기시켜주세요. 시간, 장소, 사람을 인식시키고 모든 상황을 일관성 있게 대하세요. 이름과 존칭을 꼭 사용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정리한 의사소통 골든룰, 시험장에 가기 전 사진처럼 찍어두세요. 각 장애 유형별 핵심 원칙과 절대 금지 사항을 머릿속에 구조화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신 있게 풀 수 있습니다. 기능이 떨어진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대체해주는 것, 그것이 의사소통의 핵심입니다. 귀가 안 좋으면 눈으로, 눈이 안 좋으면 손과 말로, 표현이 안 되면 그림판으로. 어르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여러분의 소통이 곧 따뜻한 정서 지원입니다.